환경 경영의 다양한 이슈 중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인 환경 라벨링, 환경 친화성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성 주장 마케팅 또는 환경성 홍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주장 쉽게 말해 마케팅이나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환경에 좋다라는 모든 종류의 주장, 이 주장에는 자기가 셀프로 주장하는 것도 있고 인증기관한테 인증받은 결과를 주장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편의상 이런 주장들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KS14020 표준은 이런 제1, 2, 3유형의 모든 환경 친화성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 허위 주장은 해서는 안 되고 환경 성과가 개선되고 환경적으로 좋은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법적 규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가전제품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에너지 적게 쓰고 물 소비도 줄이는 그런 가전제품을 만들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O 14021 표준은 환경성 자기 주장을 할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만드는 세탁기는 물을 적게 쓰는 세탁기입니다 하는 주장이지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주장을 셀프로 할 때 어떤 요건을 꼭 지켜야 잘 못해서 과징금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제정된 이 표준은 최근에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 용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하는 개정된 표준을 새롭게 공표하였습니다. ISO 14024 표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마크 인증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이라는 용어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 같은 표준에 근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사용하는 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세탁용 세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친환경 세제라는 인증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액체로 된 세제와 가루로 된 세제로 구분해서 각각의 환경 점수에 미달하면 인증을 받지 못하는 합격 불합격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유형 환경성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성적 표지, 인증 및 탄소성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도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전체 과정에 걸쳐 발생한 자원 소비,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화, 부영 양화 및 광화악산 화물 형성 등 환경 영향의 다양한 종류별로 평가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EPD 인증으로 불리기도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ecosphere.or.kr에 접속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4025에 근거한 환경성적 인증 EPD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군 제품범주별 규칙이라는 PCR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의 경우 PCR020이 만들어져 환경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PCR020을 보면 마치 LCA 평가에서 다루는 중요 항목인 기능 및 기능 단위, 시스템 경계, 컷업 제외 기준 할당, 그리고 영양평가 결과 산출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CR은 해당 제품 범주별로 별도로 정한 LCA 평가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ISO 14026은 환경성적, 탄소성적 같은 환경 발자국 정보를 어떻게 의사소통할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4029 표준은 각 국가마다 시행 중인 EPD 인증, 즉 환경성적 인증의 상호인정 효력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에서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친환경의 무엇 하는 환경표지 인증이고 제2유형은 기업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 제품에 대해 에너지 절약 제품이다, 생분해되는 제품이다 등 다양한 환경적으로 좋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유형은 EPD 인증이라고도 불리는 환경성적 인증으로 LCA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ISO 국제표준은 다시 한국의 산업표준인 KS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ESG 경영의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전략을 요약하면 KS14020 표준은 모든 환경 친화성 주장에 해당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14024 표준은
제1유형 1401은 제1유형에 해당하며 환경성적 및 탄소성적은 제3유형으로 14025 표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환경 친화성 주장에 대한 국내 법 제도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제1유형은 합격과 불합격이 존재하는 환경 표지 인증이고 제2유형은 소비자 및 생산자 둘을 다 보호하기 위해 거짓 주장 소위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제3유형은 환경성적 및 탄소성적 인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유형 환경성적 표지 인증은 LCA라는 전문적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있는 좋다 나쁘다는 결과보다는 환경성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환경성적 인증은 주로 B2B 비즈니스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국내의 법적인 근거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유형인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산업법에 근거하여 여러 경쟁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원칙이겠지요.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제품이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3유형 환경성적 표지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B2B 거래 시 환경성 정보를 개량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 환경 친화성 자기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7.2 용어 퇴비화 가능성 에서부터 7.17 용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주장까지 총 16가지 용어 사용에 대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용어를 사용해도 적합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녹색을 의미하는 그린과 세탁의 워싱이 합쳐진 용어로 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이 그린워싱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부 기능을 과장하여 확대 강조하는 그린 라이팅과 그린 라벨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환경 친화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자한테도 좋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도 혼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둘 다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아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마치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장 사용 전기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홍보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서에도 여러 유형의 허위 및 과장 광고 사례를 참고하시면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ISO 14021 표준은 분해 가능성 쉽게 말해 썩는다는 용어와 관련하여 그 용어 정의와 분해 가능성 용어를 사용할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해 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광분해인지 생분해인지를 언급해야 하고 둘째로 분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사용할 수 없으며 셋째로 너무 춥거나 해서 분해가 안 된다거나 습도 증물기가 없어서 분해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 버려지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해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해서 용어 사용 여부를 신중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절약 다시 말해 감소된 물 사용량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도 꼭지나 샤워기 또는 변기에 대해 물 적게 쓰는 설비 또는 기기라는 걸 홍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ISO 17021 표준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환경 친화성 셀프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물 사용량이라는 환경 친화성 용어 사용에 대해 한국의 수도법은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여 물 사용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수 설비는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 꼭지와 변기로 규정하고 절수 기기는 절수 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로서 절수형 샤워헤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변기에 물이 한 번 누를 때 적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 벽돌이나 사이다병 같은 것을 넣어두었던 옛날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 대변기와 소변기로 구분해서 소변기의 경우
절수 소변기라고 말할 때는 한 번 누를 때 98kPa의 압력에서 물 흘러내리가는 양이 2리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변기 물 소비량이 얼마인지 궁금해지시는 거죠? 이에 더하여 수도법은 건물 주인에게 절수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되는 건축주가 이 수도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절수 변기 값은 아마 1천만 원은 안 될 테니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절수 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납품받아 불법 건축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축 허가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ISO 14021 표준은 이 같은 감소된 물 사용량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 기준으로 기존 자기 회사의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물 사용량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보다 물을 적게 쓴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제품을 만들 때 물을 적게 쓴 것보다는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때 물 소비량이 감소된 것을 기준으로 감소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시험 평가 기관으로부터 이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 사용량을 평가하는 방법론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감소된 물 사용량 주장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 관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에는 매우 다양한 많은 종류의 환경 친화성 자기 주장에 대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 제품에 대해 리필 가능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리필을 할 수 있는 리필 프로그램을 회사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주장에 해당될 수 있으며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분해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분해성으로만 표시, 홍보하는 것 또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그리고 비방적인 표시광고입니다. 이 법률에서 정하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경우 법률 제9조는 벌칙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의 성격이 조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일정 부분까지 납부하는 것이어서 한 번의 부당한 표시 광고로 주장을 한 조직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지출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성 자기 주장에 대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 페어 트레이드 차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률 적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단지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비즈니스의 공정거래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인식한다는 점이지요. 제3유형 환경성적 표지, EPD 인증의 경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의 일반적인 품질 기준 즉 높이와 냉장고 깊이 가로 세로 두께 3면에 대한 용량 크기 정보에 추가하여 재생 불가능한 자원 소비,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산성화 정도 그리고 부역 양화에 대한 냉장고 한 대의 일생 동안 환경 부하 정도를 구체적 계량 수치 정보로 보여달라는 세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품 환경성 평가, LCA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수출 자체가 어렵게 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 회사의 각종 환경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몇 년을 더 기다리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죠. 연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어린이용 조그만 탁자입니다. 이 제품의 환경성적 인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려지는 페트병을 어린이용 테이블의 다리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 참 재미있는 제품이지요. 환경성적 산출을 위한 기능 및 기능 단위, 시스템 경계 설정 및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요건과 할당 등 전과정 평가에서 요구되는 LCA의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성적을 산출하는 일입니다. 환경성적 결과를 보면 자원 소모, 지구 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 양화 그리고 광화학 산화물 형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에서 본 어린이용 업사이클링 타짜 한 개의 전 과정에서 5.87kg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성적 표지 인증의 한 가지 영양 종류인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탄소 성적을 산출할 수 있음을 이 화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즉 먹는 샘물, 생수에 대해서도 산출할 수 있고 항공편을 이용하여 한 사람이 이동한 경우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네 번째 주제인 환경성과 평가,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인 LCA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